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의 코인으로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될 이지영 앵커입니다. 자, 간밤 다양한 이슈들 또 쏟아져 나왔습니다. 크립토 시장에 관한 발빠른 소식들, 그리고 또 투자 시장의 분위기들 함께 파악해 보시겠습니다. 간밤 마감된 뉴욕 증시부터 살펴보실 텐데요. 자, 뉴욕 3대 지수는 혼조 마감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다우존스는 올라섰는데요. 기술주 약세가 좀 눈에 띄었기 때문에 나스닥과 S&P 500 지수는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일단 엔비디아에 관한 하락세가 좀 두드러졌었는데 큰 폭의 하락세는 아니지만 AI 모멘텀이 이제 빛을 발했다라는 그러한 의견들도 시장에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들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제 유가에 관한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국제 유가가 4개월 만에 최고치를 달성하면서 시장에 관한 원자재 리스크들도 부각될 수 있다는 부분들도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국채금리는 또 연일 조정을 받고 있지 않은 모습이기 때문에 4.1%가량을 현재 나타내고 있는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달러 같은 경우에는 소폭의 조정세를 보였고요. 자, 눈에 띄는 건 골드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고점을 찍고 계속해서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에 반해서 또 비트코인은 계속해서 사상 최고가를 경신해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리얼 골드와 또 디지털 골드와의 대결이었는데 디지털 골드가 좀 앞서가고 있는 모습들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전반적인 뉴욕 증시 흐름들은 그리 좋진 않았고요. 시장의 새로운 모멘텀 여전히 기다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암호화폐 시세 살펴보시면서 투자 시장에 관한 분위기들 계속해서 파악해 보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또 한 번 사상 최고가를 경신해 줬는데요. 현재 구간에서 시점을 살펴보자면 73,000달러 선입니다. 소폭의 조정을 받긴 했지만 역시나 좋은 흐름들 유지해줘 가고 있고요. 시장의 마켓캡 역시도 상당히 좋은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더리움 시세도 보실 텐데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4,000달러 선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어제 이 시간은 3,900달러 선이었는데 4,000달러 선 안착해주면서 현재 4,004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알트코인들도 몇몇 알트코인들은 조정을 겪고 있지만 또 크게 상승하는 알트코인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특히나 솔라나의 상승률이 좀 굉장히 두드러졌는데요. 현재 구간에서는 160달러 선을 넘어서면서 솔라나에 관한 낙관적인 의견들도 시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리플 코인은 어떤 동향 보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리플은 크게 변동성 없이 0.69달러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그리고 도지코인 같은 경우에도 현재 구간에서는 크게 변동성 없습니다. 시바이누 코인만 약간의 조정세 겪고 있는 모습입니다. 비트코인 계속해서 좋은 흐름들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시장의 다양한 모멘텀들, 또 고점 부담감들도 있는 상황인데 오늘도 또 크립토 블라블라를 통해서 다양한 내용들 저희와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잠시 뒤에 또 전문가님과 함께 찾아뵙도록 할게요. 오늘의 코인 가자! 네, 오늘의 코인, 오늘은 또 목요일 시장 함께하고 있는데요. 크립토 블라블라를 통해서 또 시장에 관한 다양한 내용들 함께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코샤인 또 전문가님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과 또 시장에 관한 다양한 썰들을 좀 풀어보겠습니다. 비트코인 사상 최고가를 달성해가면서 시장에서는 이제 비트코인에 관한 매수에 관한 관심들이 좀 눈에 띄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지금이라도 좀 매수를 해도 좋진 않을까라는 그러한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실 텐데 그 부분에 관한 힌트를 좀 드려볼까 합니다. 뭐 하나로 따지자면은 정말 1억 원을 넘어서서 안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달러로 따지자면은 73,000달러 선을 안착해주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도 역시나 시장에 공존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또 비트코인에 관한 낙관론과 비관론들, 그러니까 상승파와 하락파들을 좀 나눠서 여러분들에게 의견을 전달 드릴 거기 때문에 흥미롭게 다양한 의견들을 한번 들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 전에 몇 가지 이슈들이 있어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해요. 시장에 정말 좀 다양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또 알려드릴 이슈 같은 경우에는 그레이스케일에 관한 현물
비트코인 ETF에 관한 시장 점유율이 급격하게 하락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건 한 분석가의 어떤 점유율 관련한 이야기인데요. 비트코인 ETF 유입이 이제 사상 최고가로 시장을 이끌었다라는 그러한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자면은 우리가 이제 GBTC 그레이스케일의 비트코인 ETF의 유출량을 걱정을 했었는데 이 점유율 자체가 50%로 하락을 하면서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블랙록이나 피델리티의 ETF의 유입량들이 그만큼 좀 늘어갔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이제 GBTC가 유출이 됐다라는 의미보다는 사실 블랙록과 피델리티의 점유율이 높아져 갖고 투자자분들이 조금 더 수수료가 싼 그런 운용사로 옮겨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래프가 좀 가려지긴 했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GBTC에 관한 점유율들도 줄어 더 들어가고 있고 또 비트코인 ETF 유입 자체가 사상 최고가로 시장을 이끌었다라는 그런 분석을 같이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표를 좀 보시자면은 이게 또 그레이스케일 점유율 관련해서 나타내는 그런 표입니다. 보라색 좀 주목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제 그레이스케일 신탁 상품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 현물 ETF가 나오기 훨씬 전부터 운영이 됐었던 그런 상품이잖아요. 근데 그 상품 자체가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가 딱 승인이 나면서 매도 폭탄이 좀 쏟아졌었는데 그 매도 물량들을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피델리티라든지 그다음에 블랙록이 정말 많이 소화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실 최근에 블랙록에 관한 이 유입량들이 굉장히 커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도 시장에서 정말 헤드라인으로 계속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에 관한 어떤 돈의 크기 흐름들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가 우려했었던 GBTC에 관한 유출량들은 굉장히 좀 많이 줄어들어서 이제 점유율 자체가 50%까지 뚝 떨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만약에 이러한 현상들이 이제 계속해서 이어지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GBTC의 유출량은 확 줄어들 수 있다라는 그러한 또 가능성들도 우리가 염두를 해둘 수가 있겠고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에서는 블랙록과 피델리티가 이제 큰 성과를 내고 있는데 이 두 개의 운용사가 앞으로는 비트코인 현물 ETF에 관한 점유율들을 크게 가져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니나 다를까 그레이스케일 측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높은 수수료로 운영을 했었던 그레이스케일 측에서 본인들이 이제 SEC에 현물 ETF 분할 상장을 신청했습니다. 미니 현물 비트코인 ETF다라고 해서 수수료를 이제 본인들도 절감을 해서 새롭게 출시를 하겠다는 거죠. 그레이스케일 입장에서는 이제 안 되겠다 싶은 시점이 온 것 같습니다. 사실 어찌 보면 최초의 비트코인 현물 ETF 상품이긴 했는데 수수료가 너무 높았어요. 그리고 이제 승인이 되고 나서 다른 운용사들이 막 이 상품을 내놓으면서 수수료를 굉장히 절감시켰고 당연히 이제 신규 투자자 혹은 기존의 투자자들도 ETF는 또 수수료가 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수수료가 굉장히 낮은 그런 운용사의 상품을 선택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레이스케일 측에서도 안 되겠다. 우리도 이제 굉장히 수수료가 낮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출시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한 분할 상장을 신청했다라는 것까지도 최근 소식으로 좀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조금 참고를 해보시면은 시장에 관한 점유율들이 조금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것들도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비트코인 현재 가격에 관한 약간 낙관적인 내용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앞으로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될 수도 있겠고요. 근데 역시나 이 그레이스케일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를 낮춘 미니 비트코인 현물 ETF를 선보인다라고 현재 발표를 한 만큼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 상품이 하나 더 출시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들도 염두를 해두시고요. 또 시장에서는 쿨 오프 시기가 임박했다라고 하면서 시장이 하락할 수 있다, 급격하게 하락할 수 있다라고 보는 그러한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이 스위스 블록 암호화폐 데이터 분석 업체이거든요. 이 데이터 분석 업체가 비트코인의 쿨 오프, 그러니까 지금 엄청 시장에 과열되어 있는데 시장이 살짝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그 시기가 임박했다라고 하면서 요 차트를 제시했습니다. 화질상 좀 잘 보이시진 않을 텐데 여기 보시면은 크게 하락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그 가격대 자체가 굉장히 낮습니다. 일단은 너무나 급격하게 이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 업체가 볼 때, 이 분석가가 볼 때는
58,000에서 59,000달러까지는 이제 급격하게 시장이 하락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그 근거로 내세운 게 일단은 굉장히 하락 없이 두 배가 이제 크게 급격하게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한 이제 단기적인 어떤 차트적인 조정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RSI 차트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이 RSI 기반 데이터에 따르면은 이러한 하락세가 며칠 내에 구현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분석도 시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시장에 관해서 굉장히 낙관적인 의견들도 있지만 이와 같이 또 굉장히 비관적인 의견들도 공존하고 있다라는 게 현재 주소인 것 같고요. 그러면 오늘의 또 주제로 제대로 넘어가서 이제 제가 또 JP 모건의 제이미 다이머 이야기를 조금 함께 해볼까 합니다. 일단 제이미 다이머 같은 경우에는 JP 모건의 CEO로 잘 알려져 있는 그런 인물이죠. 대표적으로 암호화폐에 관해서 너무 이제 사기다, 스캠이다 이런 의견을 많이 내세웠었던 그런 인물 중에 하나인데 이 최근에 제이미 다이먼이 이제 CNBC에 따르면은 다보스 포럼에 참석을 해서 이제 비트코인에 관한 굉장히 완화된 표현을 했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 제이미 다이머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을 선택을 하는 거는 이제 당신들의 이제 몫이고 그 선택을 존중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 보이는 헤드라인의 뜻 자체가 JP 모건의 CEO 제이미 다이먼과 또 트럼프 대통령이 비트코인에 관한 입장을 바꿨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도 재선을 이제 기다리게 되면서 이제 비트코인 암호화폐에 관해서 굉장히 옹호적인 발언들을 이어가고 있고 제이미 다이머 이 인물 같은 경우에는 워낙 월가 금융권, 제도권에서 굉장히 이제 뼈가 굵은 인물이기 때문에 암호화폐 같은 신흥 투자 자산에 관해서 굉장히 경계하고 굉장히 이제 조심해라라고 했던 인물인데 그 인물이 최근 들어서는 이런 입장을 번복한 겁니다. 그러면은 제이미 다이먼이 예전에 과연 어떤 입장을 고수를 했길래 지금의 이런 입장이 기사, 헤드라인까지 될 수 있었는지를 좀 보여드릴게요. 정말 비트코인은 애완동물과 같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었어요. 이 말이 저는 굉장히 웃겼었는데 제이미 다이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트코인이 펫롯과 같다라고 예전에 이제 미국에서 잠깐 유행을 했었던 선물 상자에 담겨 있는 애완동물 인형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 반짝 정말 인기를 끌었었던 그런 하나의 이제 애완동물 인형이었는데 그 인형과 같이 굉장히 이제 가치가 없다. 그러니까 그냥 한때의 잠깐의 어떤 붐일 뿐이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었고 또 만약에 본인이 정부에 관해서 어떤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한다면은 나는 비트코인을 없애버릴 것이다라는 정말 파격적인 발언까지도 했었습니다. 사실 또 이제 제이미 다이머 입장에서는 어떤 월가의 이제 전통적인 금융권에 있었던 인물이니까 비트코인을 이제 선뜻 옹호한다라는 게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월가 같은 경우에는 또 보수적인 어떤 전통 금융권의 어떤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이라는 좀 신흥 투자 자산이 들어오는 것 자체도 경계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뭐 이런 태도는 이해는 하지만 발언들은 굉장히 이제 셌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투자자들에게 너희들 비트코인과 절대 엮이지 말아라. 언제 사라질지 모르고 어떤 피해를 받을지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인물인데 그 인물이 최근에 입장을 바꿨습니다. 비트코인 이제 좀 너희가 산다고 한다면 그것은 이제 너희의 의견이고 뭐 존중을 하겠다. 네, 하지만 뭐 사실 그러면서도 그 뒤에는 그렇다고 내가 비트코인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그런 말을 달기는 했지만은 전반적으로 이제 시장에서 굉장히 또 중요한 인물인 이 제이미 다이먼이 약간의 입장을 번복하고 있다라는 것도 현재 이제 암호화폐에 관한 현재의 시선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같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 이야기도 가져올까 하다가 또 시간 관계상 줄여오긴 했는데 또 트럼프 대통령도 최근 들어서 암호화폐 유권자들을 의식을 했는지 비트코인에 관한 옹호적인 발언들 역시나 이어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또 추가적으로 이제 비트코인에 관한 앞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관한 낙관론과 또 비관론에 관해서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눠볼 건데요. 뭐 시장에는 정말 다양한 의견들이 있고 여러분들도 최근에 굉장히 많은 외신 뉴스들을 보면서 정말 다양한 의견들을 한번 맞닥뜨렸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의견들이 또 시장에 있는지를 같이 나눠보면서 재밌게 우리가 한번 또 오늘도 블라블라 시간을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우리가 또 낙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다양한 의견들을 조금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낙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의견 중에 하나는 이제 오스트레일리아 IG 시장의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보고서를 통해서 앞으로 이제 몇 달 안에 8만 달러까지 오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 수급 자체, 그러니까 비트코인에 관한 매수세 자체가 꺾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8만 달러를 바라보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페어리드 스트래티지 같은 경우에도 미국의 또 어느 정도 이름이 있는 또 투자 자산 운용사인데 이 애널리스트 역시도 중기적으로 8만 달러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제 중요한 또 의견을 가진 애널리스트가 공교롭게도 시장에 관한 8만 달러를 같이 예측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8만 달러 선이 최근에 이제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단기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 가격대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또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또 이 인물 같은 경우에는 암호화폐 트레이더로 알려져 있는 이제 크립토 로버라는 인물인데요. 향후 21일 내에 10만 달러를 돌파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또 다양한 차트 분석, 기술적인 분석을 함께 내놓기도 했었는데 향후 21일 내 10만 달러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계속 전고점 돌파를 하고 있는 시점에서 어찌 보면은 크게 조정 없이 비트코인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걸 좀 내다볼 수 있는 하나의 또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번스타인 뱅크도 너무 유명하죠. 월가에서 또 굉장히 유명한데 번스타인 뱅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서서 말씀드린 이제 JP 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다르게 굉장히 비트코인에 관한 또 긍정적인 그런 보고서들을 많이 발간하기도 했었던 회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당연히 좀 낙관적으로 생각을 할 것이다 라고는 예상을 했었는데 2025년도까지 내다봤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이 되겠네요. 내년 중반까지 15만 달러까지 기록을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시장을 내다보기도 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또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반감기 이후에 또 급격한 상승이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수요에 비해서 수급이 너무 적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제 대부분의 애널리스트, 낙관적인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같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시장에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와 같은 수급들은 계속해서 늘어가는데 비트코인은 정작 채굴 보상이 줄어드는 반감기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이 수요에 관한 수급이 너무나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결과적으로 15만 달러까지도 내다보는 시선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굉장히 낙관론을 가진 그런 유명한 애널리스트들은 15만, 16만 달러를 많이 내다봤습니다. 그리고 조금은 보수적인 그런 애널리스트들은 이제 대부분 8만 달러 선에서 이제 비트코인의 그러니까 단기적인 고점을 예측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굉장히 시장에 관한 낙관적인 애널리스트들은 15만 달러, 16만 달러, 많게는 20만 달러까지도 내다보는 그러한 동향들도 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양한 낙관론들이 시장에 있는데 이런 낙관론들을 같이 좀 지켜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또 역시나 시장에 관한 비관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관론 도 같이 한번 좀 살펴볼게요. 일단은 일각에서는 지나친 이러한 낙관론에 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앞서서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었던 쿨오프 시기,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좀 5만 달러 선까지 떨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내용과 좀 같이 일맥상통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많은 애널리스트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하락 시그널 같은 경우에는 5만 달러 선을 좀 많이 예측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이 5만 8천에서 5만 9천 달러까지 하락할 것이다 라고 예상했던 이런 분석가는 제가 여기 트위터 X에 있는 또 화면을 가지고 왔는데 일단 글래스노드의 공동 설립자들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트위터 계정이 있습니다. 글래스노드는 굉장히 또 유명한 또 온체인 업체 중에 하나죠. 이 계정에 있는 네젠트로픽 같은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계속 일직선으로 상승하는 것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반작용 없이 왔기 때문에 조만간 반작용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네거티브 다이버전스가 관찰이 되고 있다. 투심이 과열이 됐다라고 하면서 58,000에서 59,000달러까지 단기적으로 하락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내다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잠시 뒤에 좀 관련한 차트를 좀 보여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렉트캐피탈 같은 경우에도 많은 또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또 애널리스트 중에 하나인데, 이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에도 반감기 전의 조정 때문에 이제 조정이 이제 다가오고 있고 그 조정이 77일간 지속이 될 것이다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시장에 관한 조정론들도 있다라는 것들 같이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근거들로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지를 좀 볼 텐데, 앞서 말씀드린 레젠트로픽 같은 경우에는 또 앞서서 보여드린 자료입니다. 저희가 이제 이렇게 차트 분석을 해보자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반작용이 곧 일어날 것이다라고 보면서 이러한 파동에 관한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파동에 관한 가격대를 좀 살펴보니까 58,000에서 이제 59,000달러까지 하락이 시장에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비트코인 지금까지 큰 상승을 이뤄냈지만 일시적인 하락에 관해서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좀 내다보면서 대응을 해야 되고 방어를 해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고, 두 번째 비관론을 내세웠던 렉트캐피탈 같은 경우에도 이 자료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일전에 보여드린 적이 있었는데,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자, 요 파란색 선들이 기존에 있었던 반감기입니다. 근데 이 반감기 이전에 조정이 있었던 부분들을 이렇게 한 번 더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그라미 안에 있는 이 조정 구간들 지나고 나서야 비트코인 최고가를 올라간다는 건데, 지금 현재 시점 역시도 이렇게 조정 구간에 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조정이 기간으로 따지자면은 77일간 계속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2020년 반감기 전에 20%의 조정이 있었고, 또 2016년 반감기 전에는 38%의 조정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이제 최근에 또 있었던 반감기 이전 시기에는 또 20% 정도의 조정이 계속될 수 있다. 그러니까 조정은 지속될 수 있다라고 또 이야기를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또 이렇게 비관론들도 있는 상황이고요. 또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많은 애널리스트들의 낙관론도 존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비트코인 시세 자체가 계속해서 또 신고가 랠리를 이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과열됐다라고 보는 그런 양상들과 또 시장이 어느 정도 이제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는 강세장에 진입했다라고 보는 다양한 의견들이 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거는 또 수급적인 부분을 봐야 될 텐데, 역시나 최근 들어서 비트코인 현물 ETF에 관한 유입세는 계속해서 늘어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러한 수요에 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의견들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봤고요. 자, 이제 그레이스케일 측에서도 수수료를 절감하는 그런 비트코인 미니 현물 ETF를 출시하겠다라고 합니다. 이런 비트코인 현물 ETF에 관한 운용사들의 경쟁 역시도 좀 치열해지고 있는데, 자, 이러한 상황에서 비트코인 반감기가 도래한다면 또 수요와 공급적인 부분에서는 시장에 관한 상승들 장기적으로는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오늘 이제 하락을 한다라고 했던 애널리스트들도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상승을 많이 내다봤습니다.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 시장의 열기가 조금은 식어야 되는 그런 시점이다라고 그렇게 내다봤다라는 부분들도 같이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블라블라를 통해서 또 다양한 내용들 저희와 함께 해봤는데요. 자, 오늘의 블라블라썰은 제가 한번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도 더 재미난 소식들 가지고 오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투자 고지 드리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 상승 하락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9시 30분에 찾아뵙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